그럼 이제 게시판을 만들고 싶은 상황인데 지금 여기 있는 이 개념을 가지고 게시글 같은 걸 컨트롤하는 데 있어가지고 해놓은 거는 자동으로 번호를 부여하는 작업이죠. 자동 넘버링을 하겠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어떤 기능을 만들었다고 하겠습니다. 아티클 add라고 이런 기능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웹페이지에서 인터페이스로 보면은 글쓰기 버튼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글쓰기 버튼을 누르면 보여주는 페이지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뭐 글 제목, 내용, 그리고 뭐 제출 작성, 뭐 아니면 여기 제목 밑에다가는 또 뭐야 그 말머리 같은 거 설정하는 거라든가 뭐 그런 게 있겠죠. 지금 상태에서는 여기를 100이라고 쓰면은 게시글을 100개까지만 쓸 수 있어요. 이 숫자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게시글을 사용할 수 있는, 작성할 수 있는 게시글의 수가 정해지는 겁니다. 문제가 분명하죠. 만약에 6이라고 썼다가 게시글이 7개째 될 때쯤에 못 들어가니까 내가 운영 중인 서비스 중인 뭐 페이지 잠깐 서버에서 잠깐 내려놨다가 코드를 7로 여기를 바꿔준 다음에 다시 켜야 돼요. 그러면 서버가 꺼져 있는 동안에는 서비스를 못 쓰는 거죠. 이용하지 못하는 거죠. 서버를 잠깐 끄지 않으면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즈 같은 예외가 발생할 거고 그러면 다시 공간을 100개로 늘린 상태에서 지금 아이디만 전부 출력하는 거를 반복문 안에다가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배열이잖아요. 아티클스에 뭐 랭스 써도 되지만 랭스를 쓰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뭐냐면 4번 인덱스 D부터는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널 포인트 익셉션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인덱스까지만 조회할 거고 i가 인덱스니까 그러면 i 값이 변하니까 0, 1, 2, 3으로 계속 바뀌어가지고 0번 인덱스에 들어있는 게시글의 id 볼 거고 순서대로 보여주겠죠. 1, 2, 3, 4. 근데 전체 게시글을 보려고 articles의 length를 쓰면은 제가 말했던 대로 널 포인트 익셉션 발생합니다. 이유는 말했죠? 4번 인덱스부터는 아무것도 없는 널이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야 이 전체를 보면서 있는 것만 볼 수 있을지, 있는 게시글의 아이디만 확인할 수 있을지. 변수를 하나 만들 겁니다. articles의 size라는 변수 0이라고 만들어 놓고 이 변수의 값을 게시글 하나 증가할 때마다 게시글 하나 작성될 때마다
증가하도록. 그래서 이 아티클스 사이즈까지 종료 조건을 설정한 다음에 존재하는 글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진짜로 작성한 만큼만 반복할 거니까. 게시글 5개 쓴 만큼만 반복했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게 일반 배열을 이용한 방식이에요. 이거를 좀 비교하기 위해서 이그잼 1이라는 메서드 안에다가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이그잼 1이라는 거 실행하면은 메인 메서드 안쪽에서 실행했던 것처럼 나오죠. 왜냐면 메인 메서드 안쪽에서 이 메서드를 실행하고 있고 이 메서드는 이런 내용이니까 객체화 없이 사용할 수 있죠. 스태틱 붙었으니까. 얘가 버전 1이에요. 버전 2는 이그잼2라고 할 건데 버전 2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투박한 상태의 배열 말고 좀 더 지능이 높은 배열을 만들 겁니다. 이게 바로 언급했던 어레이 리스트예요. 어레이 리스트. 어레이 리스트로 할 거고 여기다 이름은 아티클스로 할 거고 이 꺽스 안에다가는 아티클을 넣어 줄 거고 어레이 리스트에 꺽스 안에 아티클 써 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티클 사이즈 같은 변수는 필요 없어요. 이게 기본 꼴입니다. 이게. 근데 여기 소괄까지 써줘야 되죠. 객체 하나 만들려면. 조금 축약해보자면 이거 없다고 하면은 이렇게. 그리고 어레이 리스트라고 만들어진 거 얘는 타입이에요. articles라는 변수의 타입입니다. 기본 타입이 아니니까 얘도 레퍼런스 타입이고. 그래서 말 그대로 어레이 리스트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고 articles라는 변수에다가 연결을 했어요. 이 어레이 리스트도 보시면 자동으로 임포트가 됐죠. 우리가 설정해놨기 때문에 이거 쓰려면 임포트를 해줘야 됩니다. 이 위치를 따라가면은 있어요. 여기에 JDK 버전이 17이죠? 17.3가 그럴 거예요. 여기서 자바의 아마 베이스 쪽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바의 util에 어레이 리스트니까 여기 보이죠? 이거를 사용해야 돼요. 이 안쪽에 있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임포트를 하는 겁니다. 안 하면 못 써요. 그래서 임포트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이거는 배열에서 각 인덱스의
집어 넣을 때 썼던 방식입니다. 집어 넣을 때. 어레이 리스트는 집어 넣을 때 이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 자, 집어 넣는 것도 메서드죠? 기능이니까. 얘의 속성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얘한테. 그래서 articles하고 점 찍으면은 add라고 나오죠. add하고 new article 객체를 집어 넣게 된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5개 작성해서 넣으면 5개 들어간 거예요. 어레이 리스트에다가 내용을 추가할 때는 add라는 메서드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얘는 이제 넣으면 넣는 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 번호, 인덱스라고 부를 만한 번호가 정해져요. 들어온 순서대로. 이거 당연히 할 필요 없고. 출력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출력은 일단 종류 조건 범위부터 어레이 리스트의 사이즈, 얘의 크기입니다. 이 크기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럼 이제 어레이 리스트를 순회하면서 아이디를 똑같이 출력하기로 했는데 계열의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잖아요. 자, 안에 있는 요소를 꺼내올 때는 해당 어레이 리스트에 get이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순서라고 부르기로 했던 거, 이런 애들을 인자로 준 다음에 얘가 가져오면은 이 자리에 리턴되는 거 보시면 이 엘리먼트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이거는 이제 어레이 리스트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은 아티클 객체만 넣고 있는데 어레이 리스트에는 어떤 객체 타입이든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번에 일반화하기 위해서 엘리먼트라고 쓴 거고, 리턴 타입이 이었죠? 어레이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요소를 리턴 해준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죠. 근데 지금 왜 뭐라고 할까요? 제가 방금 말했던 거에서 힌트가 있습니다. 어레이 리스트에는 요소로서 정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여기처럼 아티클이 들어갈 수도 있고, 불린 타입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모든 타입이 그냥 요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get 메서드의 리턴 타입이 얘였잖아요. 꺼내온 게 뭔지 확실하게 말해줘야 돼요. 그거를 형변환을 통해서 하는 거고. 그러면 이 아티클이라는 변수에는 어레이 리스트 안에 들어있던 아티클 객체랑 연결되어 있을 거니까 아티클의 아이디를 출력하는 작업을 한다면 1, 2, 3, 4, 5 나오죠? 이게 2번 버전이었고, 자, 3번 버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여기서 좀 더 나은 방식으로, 좀 더 편한 방식으로 하려는 거예요.
자동으로 관리되는 배열 어레이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투박한 배열에서. 그리고 집어넣고 있는 건 아티클 객체만 집어넣고 있고요. 그러면 집어넣은 게 아티클밖에 없는데 굳이 꺼내왔을 때 이 아티클이라고 명시해줄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지웠더니 여기서 뭔가 이 오브젝트라고 나오죠? 오브젝트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자바에서 모든 타입 있죠? 자바 내의 모든 타입의 상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브젝트 안에는 인트가 될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만들어 놓은 아티클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스캐너 있죠? 스캐너가 될 수도 있고 자바 내에 존재하는 모든 타입의 상위 개념이 오브젝트예요. 들어가고 있는 건 아티클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겠는데 굳이 여기서 형변환을 해줄 필요가 있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제네릭이라는 걸 써주면 돼요. 이렇게 써주면 해당 어레이 리스트의 요소는 아티클 객체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번 버전에서는 여기다가 정수 1 넣어도 뭐라고 안 했어요. 여기다가 뭐 true 값, boolean 값 넣어도 뭐라고 안 합니다. 이땐 제네릭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제네릭 아티클로 설정해준 이후부터 여기다가 정수를 넣으려고 하면은 뭐라고 해요. 해당 어레이 리스트에다가는 아티클만 넣을 수 있는데 왜 정수를 집어넣고 있냐 라고 뭐라고 하는 겁니다. 정수가 아니라 boolean 값도 뭐라고 하고 있고요. 아티클만 들어갈 수 있어요. 따라서 이제 형변환을 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제네릭을 왜 썼는지 아시겠죠, 이제? 어차피 안에 들어갈 거는 아티클이라고 이미 예약해놨으니까 굳이 여기서 이제 아티클 타입의 변수랑 연결할 때 명시해줄 필요가 없죠. 4번 버전 4번 버전입니다. 원래 정석대로 써주자면은 여기다가도 제네릭 써줘야 돼요. 아티클이라고 정석대로 하자면. 근데 안 써도 되고요. 이 앞에 어레이 말고 리스트만 남겨도 됩니다. 그러면 리스트도 자동으로 임포트가 돼요.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참고로 내가 임포트하는 이거 오토 임포트 설정 안 했다. 그럼 수동으로 해야 되잖아요. 단축키가 컨트롤 키랑 시프트 키랑 알파벳 5예요.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5를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 모양입니다. 이게 최종 모양. 그리고 얘는 박스에 하나 더 넣어주면 되고요. 이래도 똑같이 잘 나오고요. get이랑 add 보면서 알겠지만 인력관리소 문제 있죠? 인력관리소라는 문제 풀 때 사람 추가할 때 썼던 게 add 사람이고 추가됐던 사람 가져올 때 썼던 게 get 사람이죠.
그리고 get사람 할 때 몇 번 사람인지 알려줬고, add 사람 할 때는 어땠어요? 뭐 여기처럼 객체는 아니었지만 add라는 메서드, add 사람이라는 메서드 내부에서 객체 만들고 외부에다가 백업까지 해놨죠. 그렇게 일일이 할 필요 없이 어레이 리스트랑 리스트라는 클래스 이것만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이용하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가져다 쓰기만 하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int numbers라는 어레이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정수만 넣을 거라고 해서 int를 쓰면은 뭐라고 하죠? 제네릭이 될 수 있는 타입 인자는 기본 타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수업 페이지에 참고 쪽에 보시면 래퍼 클래스라고 나와 있어요. 기본 타입의 데이터를 객체로 취급해야 하는 경우, 지금 같은 경우죠. 그래서 int의 경우는 인티저라고 써야 되고, 뭐 다른 래퍼 클래스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또 래퍼 클래스 안에 좀 다양한 기능이 있으니까 잠깐만요. 한번 보죠. 여기 안에 보시면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 알고 있으면 그 뭐지? 래퍼 클래스 안에 있는 메서드 같은 거 몇 개 알고 있으면 코딩 테스트 같은 거 문제 풀 때 가져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얘랑 연결된 어레이 리스트에는 정수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불린값 집어넣으면 뭐라고 해요? required 타입으로 정수를 요구하고 있죠. 불린을 집어넣고 있으니까. 불린일 때는 뭐라고 안 하죠. 정수를 넣으면 이제는 뭐라고 합니다. 불린 타입인데 왜 정수를 넣고 있냐. 그래서 제네릭이 어떤 타입으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어레이 리스트에 넣을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